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어린 아이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감기죠. 그런데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이 심해져서 고통받고 있다는 6살짜리 어린인데 보중익기탕 가감방, 보중익기탕에다가 계절방을 같이 투여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보중익기탕이라는 것은 아이가 계절 변화에 잘 상응하고 계절 변화에 잘 상응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원기를 돋궈서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계절에 잘 상응해서 감기가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감기가 오면 중이염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어린 환자인 만큼 환자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어린아이였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타난 증상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행동하지요. 그래서 생긴 모습대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치료할 때는요. 이 어린이는 첫인상이 하얗면서 누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남자 어린이인데 여자 같은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자 같은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시다는 것은 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바깥양반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우리 안 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깥양반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위기에 적응해서 뭣도 벌어다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외향성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는 살결이 휘어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활기 있게 돈을 벌어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이러한 것을 하려면 살결이 거무튀튀해야 되는데 얘는 살결이 허해요. 그러니까 소심한 거예요.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약한 거고 계절에 잘 적응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감기가 자꾸 반복되면서 그것이 중이염이 되어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귀에 물이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바로 보중익당 가감방을 써서 면역력을 좋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나타난 증상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6살 어린이인데 눈도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나빴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일찍 안경 씌우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약했다가 든든했다가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시력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성근시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도 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잘 체했습니다. 감기를 자주 했습니다. 또 감기만 걸리면 오래가고 결국은 귀에 물이 차는 중이염이 돼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물을 빼버리고 이러면은 조금 덜하는 듯 했다가 감기만 걸리면 증상이 똑같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고
또 음낭 밑에도 축축 꿉꿉한 이러한 어린아이가 이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네, 증상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은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살결이 희고 누런색을 띠었고 남자 어린이인데 여성스러운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어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이 자주 나빴고 위장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체했고 또 외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자주 했고 이거와 연관돼서 중이염에 자꾸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음식을 먹으면 비위에서 작용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가 밥을 먹고 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잘 안 되니까 바로 중이염이 왔고 감기도 자주 했고 눈도 침침했던 것입니다. 바탕이 제 역할을 해서 바탕이 운행이 좋아져야 되는데 바탕이라는 것은 원기를 얘기합니다. 원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좋아서 소화가 잘 돼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눈, 코, 입, 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음낭 밑이 축축한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밑에 보면 뽀송뽀송해요. 근데 얘는 어린인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식을 먹어서 모든 기운들이 위로 올라가서 귀도 영양하고 코도 영양하고 눈도 영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중이염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탕이라는 것은 위장입니다. 위장이 근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눈, 코, 입, 귀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여자 같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눈도 침침해졌고 귀에 이런 현상도 나타났었고 뇌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바로 귀와 눈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는 측면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가슴과 등을 얘기합니다. 이때 가슴은 땅이 되고 등은 하늘이 됩니다. 이것을 봉합해 주는 것이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 귀가 있습니다. 이 봉합해 주는 부위가 나쁘면은 바로 비위를 좋게 해줘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약이 바로 보증익탕 계절방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중이염이 왔기 때문에 이 보증익탕 계절방을 써서 소화력을 좋게 해주고 승거시켜서 눈, 코, 입, 귀로 영양이 제대로 가게 해서 귀가 제 역할을 하게 하니까 감기가 와도 중이염이 안 왔던 것입니다. 소화도 잘 안 됐고 밑에가 축축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약을 투여하면서 바로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아이들이 두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두뇌가 나쁜 어린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중이염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